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전대는 없었다. 영화 패러디 같군요. 전당대회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이죠.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특징 바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강경보수, 극우 세력의 어떤 대거 유입입니다. 예. 자, 이들이 특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착한 척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척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19의 예.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김진태 후보한테 이제 환호를 하는 모습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근데 이제 또 당대표 선거라는 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또 목청을 높이고 응원을 하고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 태극기 세력이 당 지도부의 통제마저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점인데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을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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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죠. 예, 그만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당을 외쳐달라고 지도부가 부탁을 했는데 계속 결국은 김진태 이름을 연호하는 지금 뭐 소리로 나오는군요. 보시면 그 한선교 전당대 준비위원장이 한국당 내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동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여러 정당이 이제 전당대회 하는 거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어떤 뭐 상대 후보나 아니면 심지어 지도부까지 이게 노골적으로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응원을 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도 특히 이제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 다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한 10여 년 이상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상당히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치열하게 붙었지만 자, 이번처럼 극우 세력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두 핵심 정치인이 사라진 사리 그 빈자리를 지금 극우 세력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고 예. 자, 참고로 이미 진보 진영 쪽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른바 극좌 세력들이 제도권에서 좀 사라지는 상황인데 자,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지금 뭐 탄핵 심판을 부정하는 위헌 세력들 또 5.18을 부정하는 어떤 반역사적인 극우 세력들이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외연을 넓히는 게 항상 그 과제가 될 텐데 지금의 이런 모습들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욕인가 무혐의인가? 예. 마찬가지로 같은 영화의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조원진 대표 지난해 4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욕설까지 있어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게 바로 지난해 4월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보수 극우 집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자, 이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예. 미친 아니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저 발언을 봤을 때 일단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처음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핵폐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또 200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을 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거를 알고 있고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욕설 장면도 나오는데 이 욕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가능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모욕죄 성립이 안 된 거는 친고죄 성격이라서 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욕을 먹은 예. 피해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 논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른 입장이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대학 강사가 이렇게 포스터에다가 G 그림을 그려 넣어서 기소가 됐고 결국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는 유죄 판결이 그렇습니다. 나왔군요. 근데 생소하게도 그 제목이 바로 공용 물건 손상 혐의입니다. 공용 물건을 손상했다는 혐의인데 예. 결국 당시에 대통령을 좀 모욕했다라는 괘씸죄가 있었지만 모욕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용 물건 손상 혐의라는 죄목으로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